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모 지역 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이자 앵커인 산드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한국 기업 취재차. 한국에 들렀을 때 제가 느꼈던 한국만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기자로서 느꼈던 바가 커서 당시 뉴스 기사로도 사용한 적이 있던 내용이에요. 꼭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방송에서는 특집으로 영국 제조업의 몰락과 그 원인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영국 제조업의 몰락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기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성장에 따른 일이라는 게 중론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국가들의 제조업과 여러 산업들을 취재해 방송의 뉴스에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최대한 중국 기업 취재는 피하려고 하는 가운데 결국 제비 뽑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동기인 피터가 다른 동기들 대신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한국 취재를 가는 영광을 얻었죠. 이번 취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한국 취재를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치안이 일단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위험한 장소에 뛰어들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국 취재는 여러모로 안전한 데다가 많은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기자들의 천국이죠. 어쨌든 저와 저를 보좌하는 촬영팀은 한국으로 향했고 도착 첫날부터 제조업에 꽂힌 가전제품에 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한국은 한번 1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한 뒤로 밀려나 본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세계 가전제품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반도체에 있어서도 세계 1, 2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이사, 제조업 두 분야를 미국과 함께 떠받치는 초대형 경제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영국이 제조업 1위였는데 미국에게 생산량으로 1위를 뺏기고 그 후에는 생산량과 품질 수준에서 한국에게까지 밀렸어요. 직접 현재 시중에 돌고 있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조립해 보여줬는데 저희 눈에는 정말 놀라운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절망이었죠. 영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살기엔 불가능해진 나라라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저희는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기술들을 설명해도 괜찮냐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언론인이라고 해도 이런 가전제품 기술력에 관한 취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기술이 유출되면 심각한 국가 경제의 손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한국 언론도 아닌 영국 언론의 취재라면 더더욱 조심할 텐데요. 하지만 거기에서 한국 기업의 홍보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단지 이 기술을 시연할 수 있어서 시연하는 것이다. 시연할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이 기술은 오래되어 누구에게나 보여줘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보아도 좋다. 저희 눈에는 최첨단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옛날 구닥다리 물건이라는 대답이 황당함보다는 공포가 들었어요. 참담한 취재 결과를 받아들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공장 밖으로 나오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여름이 이리 뚜렷하게 후덥지근하고 견디기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취재팀의 촬영 차량조차 너무 더워서 바로 탈 수가 없었고 다음 촬영을 지체할 수 없어서 일부 인원들은 택시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택시로 이동하면서 저희는 카카오 택시를 사용해봤는데 정말 편리하고 금방 택시가 배차되었죠. 영국도 그것과 비슷한 우버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처럼 이렇게 택시를 연결해 놓은 플랫폼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서도 또 한 번 놀랐어요. 영국이 선진국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한국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겠구나. 한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세서도 두각을 드러내면서 영국 경제를 추월한 지 오래이죠.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함과
인터넷 속도에서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더욱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택시를 탔더니 뒷좌석에 앉은 시트에 대나무로 엮은 시트 커버가 있었어요. 보통은 푹신푹신한 시트 커버를 놓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름이니까 뒷좌석과 앞좌석 모두 대나무 시트 커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건 유럽에서도 다른 어떤 국가들에서도 못 보던 것이라 취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대나무 시트를 혼자 이런 시트를 만들어서 쓰시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저희 보고 혹시 바보냐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사님은 이런 시트 커버는 너무나 흔하다면서 여름이 되면 이런 시트를 쓰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죠. 영국에 이런 시트가 혹시 없냐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길래 저희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영국에서는 대나무 같은 시트 커버 소재를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만들 능력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제조업의 다양성 자체가 한국이 이제 영국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이런 취재 결과를 뉴스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앞을 가렸습니다. 뉴스라는 것은 물론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시청자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게 말하느냐도 함께 중요하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 한국을 이기기 어렵다는 이유가 한두 가지라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언론인들인 저희들조차도 해롱해롱했죠. 그 다음 취재를 간 곳은 한국 K-팝의 요람인 성수동이었습니다. 성수동에서 저희를 맞아준 것은 모 기획사의 가이드 직원이었어요.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K-팝이 퍼져나간 이유를 알고 있다고 했죠. 이분이 말씀하시길 K-팝은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홍보해 한국 문화의 침투를 막으려 힘을 쓰려고 해도 이제는 막기 어렵다라는 거죠. 영국 언론들은 2019년 말 찾아온 BTS 붐과 오징어 게임 유행 이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문화 확산은 예전 강남 스타일 수준에 불과할 거라 봤습니다. 아마 한국 언론들조차 이렇게 한국 문화가 흥행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강남 스타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엄청난 트렌드였지만 끝내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문화 자체가 트렌드가 되어 한번 시작된 파도를 되돌리기 힘들게 되었죠. K-팝은 일종의 실험이라고도 하셨어요. 한국 안에 힙합부터 락 그리고 라틴 댄스 음악 장르까지 모두 한데 섞여 K-팝은 그 어떤 국가의 음악 문화도 넘어서기 힘든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 된 것이에요. 한국을 싫어하는 일부 국가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우스코리아라는 이름을 노스코리아, 북한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많은 영역에서 이미 선진국이 되었거나 선진국 수준보다 올라선 세계 경제의 축을 담당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고 이젠 심지어 미국 할리우드의 역할까지 대신하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취재는 끝났어요. 이후 영국으로 돌아와 취재 결과를 합쳐 기사로 내보낼 준비를 했죠. 그런데 저희 방송의 모 관계자가 이번 기사는 쪼개서 여러 번 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걸 올려봤자 크게 돈을 벌어들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생방송 뉴스에서는 이런 취재 결과를 모두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글로 된 뉴스 기사에는 상세하게 모두 적었죠. 이렇게 우리가 굳이 기사로 적지 않아도 전 세계 사람들은 느끼고 있어요. 한국이 서서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도 한국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드라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번에 들었던 사연 내용은 영국과 한국을 더욱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이었죠. 영국은 총리도 금세 바뀌고 영국 국민들도 충격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